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떠져 있습니다. 몸이 시계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철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비린내 사장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올해 63. 그는 요즘 이런 새벽에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는데 옆에서 아내가 잠결에 중얼거립니다. 벌써 가시게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한번 토닥입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세면장으로 가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에 주름 깊은 얼굴이 비칩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언제부턴가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그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내 인생이로구나.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부산의 새벽 공기는 늘 그렇듯 차갑습니다. 골목을 걸어 내려가면 자갈치 시장 뒷골목, 40년째 지키는 철순의 건어물이 있습니다. 간판은 낡았습니다. 가게는 비좁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그의 세계의 전부입니다. 셔터를 올립니다. 녹슨 셔터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리며 하루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형광등을 켜자 오징어와 멸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열대를 닫고 오징어를 펼쳐놓고 멸치를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오늘도 또 그 소리를 듣겠지요. 어제 일이 떠오릅니다. 신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멸치를 사러 왔었지요. 여보, 여기 냄새가. 진짜 빨리 사고 나가자. 그가 들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자도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살 걸. 여긴 너무. 그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멸치를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3,000원입니다. 남자는 그의 손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마치 그의 손에 닿으면 자기도 건어물 냄새가 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입니다. 코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는 비린내가 너무 심해. 환풍기도 없나? 왜 이래? 하는 비아냥들. 어제는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생선 파는 비린내 아저씨 된대. 칼로 베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는 웃으며 아이에게 오징어 다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얘야, 이거 먹어봐. 할아버지가 직접 말린 거란다. 아이는 그의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요. 더러워요. 그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가슴 속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63년을 살며 배운 기술입니다. 아픔을 감추는 법. 해가 뜹니다. 시장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건어물 구경하고 가세요. 목소리는 밝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건어물을 만지는 이 거칠고 주름진 이 손이 한때 무엇을 만졌는지, 어서 오세요를 외치는 이 쉰 목소리가 한때 무엇을 노래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한 사람만 압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집니다. 가게 안 작은 의자에 앉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맞지 않게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오솔레 미오. 그의 손이 박자에 맞추어 조그맣게 허공을 젓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이탈리아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며 소리 없이 따라 부릅니다. 그 순간 문득 옛날이 떠오릅니다. 1982년 21살의 박철수. 부산대학교 음악교육과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던 그날, 아버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너는 노래를 해라. 이 아비 소원이다. 하지만 6개월 뒤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 병원비와 생활비, 동생들 학비.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가게에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43년 전 일입니다. 라디오 음악이 끝나자 그는 눈을 뜨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릅니다. 3층이 그의 집입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어서 씻고 식사하세요. 씻으러 갑니다. 비누로 손을 닦고 또 닦습니다. 하지만 건어물의 쿰쿰한 비린내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처럼. 거울을 다시 봅니다. 새벽에 봤던 그 얼굴 그대로입니다. 박철수, 너는 누구냐? 거울을 보고 질문을 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밥상에 앉자 아내는 말없이 국을 떠줍니다. 40년을 살면서 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민지가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온대요. 민지는 박철수의 딸입니다.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입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민지가 이룬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 됐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입니다. 저 바다를 40년 동안 봤습니다. 그의 인생처럼 파도는 매일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지금까지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악보를 꺼냅니다. 43년 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연습했던 오솔레 미오 악보입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습니다. 귀퉁이는 찢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악보를 짚어봅니다. 오선 위의 음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소리 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창밖 바다에 달빛이 비치고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도 언젠가는 밀려올 수 있을까요? 새벽 3시가 다가옵니다. 악보를 다시 옷장에 넣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건어물 비린내가 나는 남자 박철수의 하루가. 주말 오후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민지 왔어요. 박철수는 가게에서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온몸에 건어물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요. 민지가 달려와 안기자 그는 황급히 몸을 뒤로 뺍니다. 야, 민지야. 다 큰 처녀가. 아빠 아직 안 씻었어. 냄새나. 뭐가 어때서요? 아빠 딸인데. 난 우리 아빠 냄새가 좋기만 한데. 이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과일을 깎고 있는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빠,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민지는 찻잔을 돌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다음 달에 부산 시민회관에서 재능 발표회가 열려요. 동네 주민들이 자기 재능을 뽐내는 행사예요. 말을 멈추고는 그를 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아빠, 한번 나가보시는 거 어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민지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아빠 목소리 알잖아요. 아빠는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아내가 과일 깎던 손을 멈추더니 그를 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그건 옛날 오래전 일이야. 아빠는 이제 건어물 장사꾼이야. 노래는 벌써 잊었어. 민지가 고개를 흔듭니다. 아빠는 안 잊으셨어요. 제가 알아요. 가끔 가게에서 혼자 흥얼거리시잖아요. 들켰습니다. 가끔 손님이 없을 때 그는 혼자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피하지 않게, 들키지 않으려고. 민지야, 됐어. 아빠는 안 나가.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요? 아빠는 왜 항상 그러세요? 그는 말문이 막힙니다. 민지가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빠를 무시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인데.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민지 말이 맞아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는 손을 떨며 물을 마십니다. 순자야, 무서워. 무대에 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솔직히 사람들 눈이 무서워. 아내가 그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여보,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요. 1985년 여름이었습니다. 24살의 박철수는 방파제에 혼자 앉아 바다를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솔레 미오. Che bella cosa, la giornata è sole, l'aria serenato, buona tempesta, e l'aria fresca, parreggiana festa. Che bella cosa, la giornata è sole. 그때 지나가던 22살의 김순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때 당신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박철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었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전문 성악가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건어물 장사꾼입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났습니다. 순자는 박철수의 목소리에 반했고 박철수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해주는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때 그 목소리 아직 있어요. 당신 가끔 샤워하면서 노래하잖아요. 40년 전 그대로예요. 민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빠, 제발요. 단 한 번만이라도요. 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민지가 환하게 웃자 아내도 함께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합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잠자던 낡은 악보를 꺼냈습니다. 43년 전 악보. 오솔레 미오. 악보를 펼칩니다. 손가락이 오선을 따라갑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목소리로 불러봅니다. 오솔레 미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43년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안 되겠어. 이렇게는 안 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지와의 약속이자 아내와의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다음 날 새벽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바닷가 방파제로 향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심호흡을 하고 목을 풉니다. 43년 만의 발성 연습입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녹슨 기계 같습니다. 오솔레 미오를 불러봅니다. 생각과 다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부릅니다. 1번, 2번, 3번.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지만 그는 계속 노래합니다. 동이 트고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솔레 미오. 목소리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아주 조금씩.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해야 해. 가게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며칠 전과는 뭔가 다릅니다. 그의 안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3년 만에 다시 살아난 불씨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새벽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연습하러. 아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악보를 펼쳐놓고 한참을 봅니다. 음표들이 춤을 춥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발표회까지 한 달입니다. 그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43년 만의 도전을.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자 바다가 은빛으로 빛납니다. 그도 언젠가 빛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회까지 한 달입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조용히 집을 나와 방파제로 향합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그는 목을 풉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3년의 세월이 목을 잠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소리가 났습니다. 떨리지만 갈라지지만 그래도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입니다. 연습을 마치고 가게로 가는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단골이신 김옥분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철수 사장님, 노래 연습하는 거 봤어요. 목소리 참 좋네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할머니가 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꼭 무대에 서세요. 이 늙은이가 응원할게요. 할머니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오늘도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년 여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비린내 사장 재능 발표에 나간다면서 뭐 노래한다던데?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비린내 사장이? 진짜 웃기네. 정말 주책이야. 자기 수준도 모르면서.
손님에게 멸치를 담아주던 손이 멈춥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그냥 포기할까? 사람들이 다 웃어. 아내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웃게 내버려둬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신도시에 사는 40대 남자가 가게에 왔습니다. 오징어를 사면서 말합니다. 아저씨, 소문 들었어요. 재능 발표에 나간다면서요? 그는 대답 없이 오징어를 담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아저씨 같은 분이 무대에 서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장사나 열심히 하시지. 손이 떨립니다. 5천 원입니다. 남자는 돈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고 갑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나이에 쪽팔리지도 않나? 그날 그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민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겠어.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앞에 민지가 서 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고 금방 알아챕니다. 아빠, 포기하시려는 거죠?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민지야, 미안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민지가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그런 아빠가 포기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는 민지를 안아줍니다. 미안해. 아빠가 약해서. 민지가 말합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가 아빠를 도울게요. 그날부터 민지가 도와줬습니다. 그날 저녁 피아노 반주 파일을 보내줬고 그는 그에 맞춰 연습했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43년의 세월을 뚫고 21살 박철수의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방파제에서 연습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철수 씨,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진짜 텔레비에 나오는 성악가 같아요. 에이 할머니 놀리지시 마세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용기가 없어서 못해서 그 용기가 부러워서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철수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그들도 박수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철수 씨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3주째입니다. 드디어 오솔레 미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안정되었습니다. 고음도 나옵니다. 새벽 연습을 마치고 가게로 갑니다. 오늘도 똑같이 문을 열고 진열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연습 잘 되고 있으세요? 아시지요?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입니다.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꿈속에 계속 무대를 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웃는 얼굴, 비웃는 얼굴, 무시하는 얼굴.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방파제로 가서 연습을 합니다. 1번, 2번, 10번. 목이 쉬도록 부릅니다. 발표의 사흘 전입니다. 마지막 연습을 합니다. 방파제에 서서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오솔레 미오.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갑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반주를 하듯 들립니다. 바람 소리는 박수 소리처럼 들립니다. 노래가 끝납니다. 눈을 뜹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무대의 조명처럼 너를 비춥니다. 오솔레 미오, 나의 태양.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의 의미를, 나의 태양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자 아내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제 준비됐어.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줍니다. 이틀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발표의 당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아내가 준비해준 검은색 정장을 입습니다. 왠지 낯설고 어색한 모습입니다. 건어물 가게 주인이 아니라 성악가 같습니다.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렙니다. 43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2025년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려준 검은색 정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여보, 입어보세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는 알듯 모를 듯한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63세 건어물 장사 박철수가 맞나? 손이 계속 떨립니다. 오후 2시에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시민 발표회라 가족 관객들이 많습니다. 저를 보고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파는. 비린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기실로 향합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그리고 전공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저만 늙고 초라해 보입니다. 의자에 앉아 긴장을 풀려고 손을 비벼댑니다. 식은 땀이 흐릅니다. 도망가고 싶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옵니다. 아빠, 준비 다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습니다. 아빠, 긴장하지 마세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옵니다. 15번 출연자 박철수 씨, 무대 옆으로 대기해 주세요. 제 순서입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민지가 저를 부축합니다. 아빠, 파이팅! 무대 옆 커튼 뒤에 섭니다. 커튼 너머로 무대가 보입니다. 조명이 환합니다. 객석은 어둡지만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약 300명? 저 300명이 저를 볼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음은 15번 출연자이십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4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박철수 씨입니다. 성악 부분으로 오늘 부르실 노래는 오솔레 미오입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박수 사이로 관객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비린내 아저씨가 성악? 우와, 재밌겠다. 다리가 떨립니다. 못하겠어. 나는 못해. 그 순간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아내 순자가 보입니다. 그 옆에 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단골 할머니 김옥분 할머니가 계십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봅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고 있고
민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저를 봅니다. 할머니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타오릅니다. 그래,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커튼을 젖힙니다. 무대로 걸어갑니다. 조명이 저를 비춥니다.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자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진짜 나이 많아 보이네. 뭐 이건 학예 발표회도 아니고 괜찮으려나? 마이크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43년 전이 떠오릅니다. 21살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박철수. 방 안에서 혼자 연습하며 꿈꾸던 무대. 언젠가 나도 큰 무대에 설 거야. 그 꿈이 4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63세 건어물 장사꾼이 되어서이지만 객석의 소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반주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이탈리아 선율입니다. 저는 입을 엽니다. 목구멍이 마릅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첫 음을 냅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0년간 감춰뒀던 목소리입니다. 건어물 냄새 속에 묻혀있던 목소리입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자 몸이 기억합니다. 43년 전 그 감각이 돌아옵니다. 솔레미오. 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춥니다.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안정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이벨러 코사 나 제이유알라티의 이솔. 이탈리아어 가사가 흘러나옵니다. 해가 뜨는 아름다운 날. 바로 오늘 제게 해가 뜨는 날입니다. 노래하는 동안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던 날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고개를 숙이던 순간들. 생선 비린내가 난다는 말을 들으며 참았던 눈물들. 하지만 동시에 아내 순자를 처음 만나 방파제에서 노래하던 그날, 딸 민지가 태어나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그 순간,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던 그 성실함, 모든 것이 이 노래 속에 담깁니다. 저는 더 이상 건어물 장사 박철수가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는 성악가입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으며 올라갑니다. 마 NATU 솔 CCHI 벨로 오이니. 더 아름다운 또 다른 태양. 그 태양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마지막 고음이 다가옵니다. 가장 높은 음입니다. 가장 어려운 음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배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오솔 MIO. 목소리가 회관 천장까지 울려 퍼집니다. 맑고 투명하고 강렬합니다. 43년을 기다린 이 순간입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집니다. 반주가 끝납니다. 노래가 끝납니다. 저는 눈을 뜨고 객석을 봅니다. 3초간의 짧고도 긴 침묵의 순간. 그리고 짝! 한 사람이 박수를 치자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순식간에 객석 전체가 일어섭니다. 기립박수입니다. 짝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웁니다. 브라보, 브라보.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사람들도, 의심하던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참았던 43년의 눈물이 흐릅니다. 맨 앞줄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민지도 얼굴을 가리고 흐느낍니다. 할머니 역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저는 깊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43년 만에 찾은 제 자리입니다. 박수가 계속됩니다. 저는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중년 여자가 다가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레스토랑 주인도 다가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어물 장사꾼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된 원동력이 오히려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치고 어떤 이는 악수를 청합니다. 민지가 달려와 저를 껴안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아내도 다가와 제 손을 잡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입니다. 철수 씨,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63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회관을 나서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내와 민지와 함께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40년 전 순자를 만났던 그곳, 43년 전 혼자 연습하던 그곳,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다시 연습했던 그곳입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방파제에 올라가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는 다시 노래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없이, 반주 없이 제 목소리만으로 오솔레미오. 바람이 제 목소리를 실어 나릅니다. 아내와 딸이 제 옆에 섭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봅니다. 민지가 묻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내일도 어제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게에 갈 거야. 늘 그랬듯 건어물 팔 거고. 아내가 묻습니다. 그래도 노래는 계속하실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나는 알았어. 나는 건어물 장사이면서 동시에 노래하는 사람이야. 그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아. 제 손을 봅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40년간 생선을 만진 손. 하지만 동시에 오늘 악수 세례를 받은 손입니다. 이 손이 건어물을 만지는 게 부끄럽지 않아. 이 손도 아름다운 거야.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제 인생처럼.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밀려가도 다시 밀려옵니다. 포기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3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평소와 같이 가게로 갑니다. 셔터를 올리고 형광등을 켭니다. 오징어를 펼쳐놓고 멸치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제 마음이 다릅니다. 아침 8시 첫 손님이 옵니다. 어제 발표회에 왔던 중년 여자입니다. 사장님, 어제 정말 감동받았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건어물 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징어 정말 좋아요. 손님이 늘어납니다. 어제 발표회를 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건어물을 사면서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자고도 합니다. 저는 신기합니다. 똑같은 가게, 똑같은 건어물인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가게 입구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철순의 건어물 마이너스 노래하는 가게 주인이 있는 곳. 손님들이 신기한 듯 봅니다.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며 저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오솔레 미오. 손님들이 웃으며 듣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비린내 냄새가 나고 바다 냄새도 납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향기이며 저의 성실함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꿈의 향기입니다. 일주일 후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에 또 공연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아빠 이야기 해줬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아빠가 자랑스럽니? 민지가 말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빠예요. 저녁이 되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유난히 별이 빛납니다. 그리고 저도 빛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평범한 저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바로 행복입니다.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아내가 차를 내려준 차를 마시며 함께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입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정말 행복해.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평생.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습니다. 나도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3시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가게로 향합니다. 익숙한 골목을 걸어 내려갑니다. 40년을 걸은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걸음이 가볍습니다. 허리도 조금 더 펴집니다. 가게 앞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고 형광등을 켭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오솔레 미오. 나의 태양. 제 태양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압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63, 건어물 장사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 직업이, 제 손이, 제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린내 냄새가 납니다. 이제 이 냄새가 좋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냄새입니다. 제 이야기의 냄새입니다. 저는 노래합니다. 오솔레 미오. 나의 태양이 오늘도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